네, 안녕하세요. 금일 나스닥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2미니 선물 100입니다. 나스닥 컴포지트로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나스닥 전일 아랫골이 달린 이후에 지금 윗골이 올리면서 양봉 마감했습니다. 네, 양봉 마감했다라는 점이 사실 지금 구간에서 대단히 고무적인데 0.61% 오른 13,994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다. 8시간 차트상으로 지금 마지막 캔들이 양봉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체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최근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8시간 차트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각인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다이버전스는 동일한 기간만큼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을 일단 고려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8월 2주차가 지날 때까지.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시드에 대한 배분이 결정이 지어지게 됩니다. 왜? 아직 완전한 리스크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전제로 지금 구간에서 일단 구간 분석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2023년부터 1월까지 그리고 3월까지 진행된 상승 이후 되돌림, 이러한 위치는 사실 크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하나 둘, 그리고 강하게 내리꽂는 Y파 이후 다시 한번 X파 반등 이후 Z파의 형태로 전체 WXYXZ가 아랫골이 달리고 올라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전체 복합 조정 3중 3파의 마무리가 되었구나 라고 볼 수도 있었던 위치였고, 그래서 상승이 나갔죠. 자, 관건은 전체 하락이 총 5파동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나스닥 2022년간 한 해 동안의 하락이 대파동으로서 5개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로서는 연초로서는 최소한 반등 파동이 14,400까지 종합 차트 기준으로는 5개로 떨어졌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13,000에서 14,000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그것이 올해 초의 메인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가는 무한히 우하향할 수가 없고 5개의 변곡점이 나오는 이 시점으로부터는 3개의 반등 파동이 짧게건 길게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는 중순까지는 매수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올해 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후로 나가는 첫 번째 상승에서 되돌림, 그래서 반등파의 위치를 C의 상승을 예견할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C의 상승이 바로 이 자리부터, 즉 WXYXZ에서 결국에 두 번째 조정 파동을 마무리 짓고 상승 파동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관건은 전체 상승이 임펄스로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총 A, B, C의 형태로 저점을 갱신하는 경제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형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원투를 보여주고 상승이 나감으로써 임펄스의 확률이 매우 높아진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구간의 어떤 방향을 잡는 것은 쉬운데 중파동 경우의 수가 열려 있다. 자, 제일 투박하게는 최고점에 3파를 부여하는 거죠. 3파를 부여하고 여기가 연장 파동의 형태로서, 왜? 하나 둘까지는 비교적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파에서 5개를 제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구간의 어떤 설정이 조금 모호하다, 경우의 수가 많이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로는 이 자리에서 여기와 여기만 봐도요, 세 파동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면 차라리 여기가 하나의 상승 파동이 끝이 나서 조정 국면으로 돌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저점 대비 상승 구간을 보면 저점과 고점에 대한 이 구간을 보면 총 3개밖에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나봐야 캔들이 많이 지나가 봐야 앞전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특정 지을 수가 있게 되는 시점인데요. 지금 구간은 그래서 중파동 값이 3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모호하다.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시점이고 하나의 가능성은 여기서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을 주고 나서 이 상승 자체가 1, 2, 3, 4, 5의 형태로 절단이 진행이 되었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는 전체를 A, B, C로 떨어뜨리면서 사실상 나와봐야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것까지 나와봐야 이 자리가 5파 절단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하는 모습까지 나와줘야만 이 자리가 5파 절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이 자리가 3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5개를 부여해 볼까요? 5개를 부여하면 1, 4파 중첩에 걸리죠. 그래서 이 자리는 5개가 아닙니다. 자, 그럼 다시 이 자리가 여기서 하나라면 이 자리는 플랫 조정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이런 식이라면요. 플랫 조정은 그래도 빈번하게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전체 5개의 파동을 하나, 둘, 그리고 셋이 또 문제죠. 셋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하나, 둘에서 셋까지 1, 2, 3, 4, 5의 형태라면 차라리 이 형태는 그럴싸하다. 그래서 1파, 2파, 3파 이후 4, 5를 주는 것은 그럴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운팅에 단점이 존재하죠. 항상 이 모든 카운팅은 장점과 단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 카운팅의 단점이 무엇이냐면요. 2파와 4파의 비율이 비교적 차이가 난다라는 점입니다. 대신에 4파는 충분히 기간 조정적인 측면에서 2파보다 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5파의 길이와 3파의 길이를 고려할 때 3파가 가장 짧지 않으므로 이 카운팅은 불가능하지는 않다. 근데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이 구성 파동이 각각이 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 조정의 마무리 이후에 상승이 나갈 것인 것은 비교적 명확했다. 그런데 이 전체 중파동의 값에 대한 부여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 앞전에 소파동의 어떤 카운팅은 쉽지만 중파동 경우의 수가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지난 구간들도 중파동의 경우의 수가 어려웠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세 파동밖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그 어려움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아진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3파동의 어떤 매도 목표치 우리가 보았던 종합지수상으로 14,400 선물 이미니 선물 기준으로 16,000까지 달성한 지금 시점에서 구태여 추가적인 상승을 볼 필요가 없다. 즉 방향의 추적은 하되 우리가 이제 밑에서부터 전체 16,000포인트까지 보았던 이런 매도 목표치에 대한 시점에 도달하였으므로 수익 실현한 이후 관망세에 돌입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중파동 경우의 수를 이전에도 말씀을 드릴 때 자, 여기까지가 1이라면 2파의 기간만큼 일단은 건너뛰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2파와 4파의 비율을 어느 정도 충족해 가는 시점입니다. 자, 3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일단은 임의로 부여를 해둔 상황이고 다이버전스가 기간은 아직 남아 있는데 그래서 당장 기간을 건너뛰는 것도 뭐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취하는 거지만 그래도 오늘 방향에 대한 위아래를 맞추고 예측하는 이런 반복된 훈련들이 매매의 승률을 높여 나가기 때문에 오늘 구간에서도 위아래를 점쳐봐야 됩니다. 자, 2023년 1월부터 상승 이후 되돌림. 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하나 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상승분 대비 조정파의 비율이 해당 구간에서는 특별히
유의미한 형태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깔끔하게 맞아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0.382 선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을 지난 지금에는 부여할 수가 있죠. 종합 차트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자, 종합 차트 기준으로는 0.618을 비교적 깔끔하게 찍어주고 반등이 나갔습니다. 조정 파동의 정석이죠. 피보나치 0.618 지점까지 되돌림을 주고 반등이 나가는 것은 종합 차트 상으로 지금 굉장한 피보나치의 정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 어디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까지는 자, 연장 파동의 형태로 여러 번 설명이 이제 되어 있고요. 이 구간이 상승파 이후 조정의 마무리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자리부터 여기까지 찍었을 때 자, 투박하게 보니 지난 구간을 보니 0.382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0.618 마무리였고요. 이 자리는 0.382 피보나치 되돌림 마무리입니다. 자, 다시 이 자리를 보면 꼬리를 체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나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투박하게 보면 0.382 선에서 꼬리로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 타점 또는 지금 구간에서도 역시나 어디서 반등이 나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술적 분석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승이 진행이 되고 이 자리는 이제 그럴싸한 조정이 나온 구간이었죠. 자, 그럼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었을 때 자, 이 자리는 어떤 되돌림이죠? 0.236 되돌림입니다. 5월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된 상승분에 대해서 이후로 추가 상승이 나가기 전에 되돌림의 비율은 0.236이었다. 0.236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지금 구간은 어디서부터 찍어야 될까요? 자, 위는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 시작점을 이 자리로 찍을 것인가? 이 자리로 찍을 것인가? 여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로 할 것인가는 중파동의 경우의 수, 즉 지금 진행된 이 되돌림이 어느 상승에 대한 되돌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또는 전 세계의 시장에서도 각각 피보나치를 찍는 상승의 시작점을 보는 구간이 다들 아마 다를 텐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찍는 것은 일단은 매우 유효하다. 자, 이 자리 꼬리를 우리가 카운팅하지 않는다면, 꼬리를 무시한다면 지금 위치는 0.236 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8시간 차트입니다. 자, 다시 종합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선물 차트가 아니라 종합 차트로 최저점에서 3월의 최저점에서 현재 구간까지 종합 차트의 기준을 볼 때 피보나치가 유의미하게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선물 차트에서는 0.236의 지지가 나왔고 4월 구간의 상승분에 비해서 볼 때 지금 위치도 여전히 0.236의 구간에서 지금 꼬리 달고 양봉이 나와 있는 모습. 자, 0.236이 첫 번째로 15,300포인트에서 가격적인 부분에 어떤 지지가 보인다라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이었을 때 많이 남아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둘까지는 비교적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좁혀 나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0.236을 어느 정도 찍어 주었다. 자, 다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 조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1파, 2파, 3, 4,
5를 줄 것인가? 그러면 이 자리는 1파 연장 가능성이죠. 1, 2, 3, 4, 5에서 2파 조정을 이 자리에서 주고요. 3파를 짧게 주고 4파를 플랫으로 주는데 5파는 더 짧게 준다면 3파가 가장 짧지 않으므로 1파 연장의 형태로 전체가 임펄스일 가능성이 있긴 있다. 자, 그러면 이 피보나치를 그 다음은 여기서 찍을 수가 있겠죠. 1파 연장 파동의 카운팅이라면요. 다소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다소 헷갈릴 수 있다. 자, 아까는 이 자리에서 0.236 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 다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위치에서 볼 때 0.382의 지지가 나온 것처럼 보인다. 자,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이 부분을 사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피보나치 되돌림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서 제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좀 길게 드리게 된 겁니다. 자, 결국에 지금 위치는 피보나치가 이중첩으로 즉 이 자리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 0.236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치 제가 말씀드린 1파 연장 구간에 대비했을 때는 0.382 선이다. 0.38이고요. 이 자리에 대한 되돌림의 비율을 볼 때는 0.236이네요. 그래서 각각 상승분에 대한 이러한 피보나치 되돌림이 중첩으로서 겹치는 이런 자리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피보나치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중첩이라고 불리우는 이 형태가 지금 이 자리가 결국에 중첩으로서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얼추 되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15,300포인트 전후는 가격 방어가 나오는 구간이 맞습니다. 피보나치 중첩으로 인해서요. 그러나 이 반등이 전체 상승을 뛰어넘는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주는 고점으로서의 반등인가? 그것은 단언할 수 없다.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타점만 말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상 이것에 대한 어떤 사전 이해가 있다면 그냥 단순하게 피보나치 찍어보고요. 자, 이 자리는 618 받았죠. 이 자리 상승, 파동값 무시하고 조정 이후 상승, 조정이라면 618 지지 받았죠. 그러면 지금 위치는 이제 피보나치가 하나, 618에서 하나, 이 자리부터 따지고 보면은 자, 382에서 다시 둘, 382 그리고 밑에서부터 찍었을 때 236에서 하나, 236도 겹치죠. 자, 여기서도 찍으면 자, 다소 좀 어지러워지지만 0.382에서 하나. 피보나치가 꽤 많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한 4개 정도를 디테일을 좀 포기한다면 4개까지도 볼 수 있는 위치죠. 그래서 지금 위치는 피보나치 중첩이 걸리고 있고 다이버전스가 약간은 남아있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시장에서 방향이 어디로 갈지는 매우 그 위아래 힘싸움이 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전 영상들에서는 이제 파동 위주로 설명을 드렸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피보나치 중첩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다. 자, 그래서 1시간 차트상으로 카운팅을 볼 때 먼저 이러한 하락 다이버전스도 있지만요. 충분히 상승 다이버전스도 지금 각인이 된 시점이고, 자, 여기서부터도 지금 3번의 가격 방어가 나옴으로써 전체를 우상향을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지만 사실상 크게 어려움이 있는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피보나치를 찍기 위해서 파동값에 대한 중파동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파동값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장 투자자분들의 경우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에 대해서 피보나치를 찍는 것은 매우 이제 일반적인 매매 방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전체 상승을 되돌리는 조정으로 진행된다면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지금은 이제 0.236 하나 나오고요. 예, 각각의 상승분을 비교해서 볼 때 또 0.382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보면 또 618이 겹치네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피보나치를 혼자 볼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618 겹치네. 382 하나씩 대보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5분 안에 끝나는 어떤 확인 절차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다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 파동값 자체는 앞전 파동에 대해서는 특히 이 자리는 조금 모호하지만요. 지금 위치에서는 3개의 조정 파동을 마무리 짓고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까지 이어갈 수 있는 파동값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이 길어져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